하루비 아이와 축제의 밤, 고병모 단편 소설. 고요만 감도는 골목길로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사냥꾼들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피와 먼지바람 한복판을 빠져나왔다는 안도감과 한편으론 구체적 형상을 띤 이 골목길의 광경, 또한 수많은 속임수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의식 한가운데로 밀려왔고, 정신없이 달리느라 잊은 동안 발 뒤꿈치에 흘러 질척거리는 피가 뒤늦은 통증의 신호를 보내왔다. 편은 한 손으로 벽을 조심조심 짚었다. 작은 한숨을 토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숙이자 힐 한쪽으로만 버티고 선 다리의 근육이 찢어질 듯 당겨왔다. 그러나 스틸레토 힐은 결코 발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춤추어야만 하는 왕비의 달군 우세 구두처럼. 벗을 수 없는 건 구두만이 아니었다. 오픈 숄더 타입의 붉은색 타이트 원피스는 조금만 보폭을 크게 해도 밑단이 넓적다리 위로 말려 올라가는 아슬아슬한 기장이었으며, 편은 도주하는 동안 뒷사람에게 팬티가 보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 모두가 이판사판으로 도망가는 마당에 앞서 달리는 이의 속옷이고 속살이고 눈에 들어올 리도 없었겠지만, 이제 한숨 돌리고 아예 옷을 벗어보려 해도 등 뒤 지퍼는 어떤 방식으로 채웠는지, 자물쇠라도 달렸는지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다. 이 의상이나 디테일을 비롯한 하나하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최 측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참가자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일사불란하게 화장을 해주었다. 개인이 직접 손대거나 착용하지 말고 모두 마네킹처럼 서 있으라고 주문받았다. 옷에 구두와 장식이 생화학 테러의 일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입거나 바르는 순간 공기와 닿은 모든 물질에 강력한 접착성과 밀착성이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설마 화장도 지워지지 않으려나? 아이라인과 립틴트 모두 초강력 워터프루프 타입이에요. 시작 전까지 식사하시고 눈곱 떼시고 다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비누 세수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자원봉사자 대표가 그리 말했었다.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손가락으로 힘주어 훑어내자 투명한 물방울만 가볍게 사방으로 튀었다. 워터프루프 수준이 아니라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층이 겹겹이 얼굴을 감싼 압박감은 아이언 마스크라도 쉬운 듯 했다. 아무려나 현재 사태에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는 구두와 의상이며 머리와 화장은 부차적이었다.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 옷은 평균 키의 여성에게라면 무릎 바로 위 길이 정도 되는 우아한 파티용 드레스일 터였다. 그러나 한때 농구를 했던 펴가 입으니 드레스는 허벅지 살이며 종아리 근육과 시각적 부조화를 이루어 조소와 폭소를 유발하는 우스꽝스러운 요깃거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실 거의 그렇게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거나 다름없었다. 편은 한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처음 와보는 섬의 낯선 도시, 일시적으로 몸가릴 방패라곤 언제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흩어질지 모를 미로 같은 골목길뿐. 바깥 세상의 광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의상, 전화도 지갑도 없이 총체적 난국이었다. 난국 타개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사태 파악이었으나 눈앞에 절대적인 불가해 앞에서는
어떤 묘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터였다. 그러고 보면 이 시내 광장은 내륙 도시에서도 익히 보아온 상가 건물들의 낯익은 형태와 구성을 지닌 거리, 말하자면 표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일 테고, 섬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 전의 일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데, 아까 본 곳들은 대체 다 무엇이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편은 고개를 들어 주위 건물을 둘러보았다. 간판이 없어 상가인지 빌라인지 모를 건물들, 어디나 창문에 덧문까지 닫혀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모텔촌인가 광장가 거리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비록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한들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울린 비명과 아우성의 일부도 와닿지 않았나. 보통 축포를 쏘거나 함성을 지르는 등 엄청난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있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게 마련인데, 이 거리, 이 골목의 사람들은 공습 한가운데 놓였거나 위에서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 양 창문을 곧게 닫았다. 도움을 요청해볼까도 싶었으나 편은 혼란과 공포 한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이성과 논리만은 잃지 않았다. 지나가는 다른 인적 하나 없이 굳게 닫힌 사방의 문이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증거인 동시의 현상이었다. 정황이 어찌됐든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도 창을 열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을 터였고,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 사냥꾼들을 불러 모으는 셈이었다. 편은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추가로 벌어져도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세계의 소나기에 떨어졌다는 사실만은 인지할 수 있었다. 전날에는 여독을 푸는 차원에서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를 비롯한 개인 시간을 가진 뒤 숙소에서 저마다 눈을 붙였으므로 딱히 수상쩍은 일이 없었고, 편은 오늘 하루 일어난 상황을 복기해 보았다. 아침 식사 후 전체 인원이 모여 지시대로 행사 준비를 하거나 개인 연습을 했고, 저녁놀이 내려앉을 때쯤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번호표를 단 참가자는 50명, 전원 섬 밖에서 온 외부인이었다. 참가자들은 의상 착용과 분장을 비롯한 무대 준비 과정 내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조짐은 그때부터였다.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도 전날 저녁 식사와 자유시간 동안 웃고 떠들거나 최소한 통성명 정도는 한 이들이 대부분이며, 퍼레이드 준비로 숙소 중앙홀에 어깨가 닿도록 많은 참가자가 모여있는데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니 무얼 위한 방침인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안내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실없는 잡담 끝에 웃음을 터뜨린 참가자들에게 행사 도우미들이 다가와 소리 지르는 바람에 한순간 분위기마저 싸늘해졌다. 이게 다 뭐라고 이렇게까지 통제하며 신경을 곤두세울 일인가 싶었다. 100번 양보하여 경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쳐도 다 큰 성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건 좀 아니었다. 물론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니 그냥 동네 여웅 수준의 대회는 아니긴 했다. 표의 내면 기준에서는 제시된 금액이 1억을 넘어갔다면 고작 이런 규모의 행사에 억대라는 숫자가 너무 수상쩍어서 참가 신청서를 내는데 많은 갈등이 따랐을 터였는데, 그 절반인 5천은 비교적 현실감 있어 보였다. 거기에 섬까지의 배편이 무료 제공되었고
식사와 숙소를 비롯한 2박 3일간의 체제비는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에게 선 지급되었다.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공짜 여행을 한샘 칠 수 있었다. 예민한 정도를 넘어선 주최 측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 이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메이크업 너머의 표정으로만 어렴풋이 드러났을 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으므로 어차피 내일이면 떠날 테니 되도록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갑시다 같은 의견을 모으지도 못했다 하여 처음에는 약간들 모래 씹은 표정으로 행사의 문을 여는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관람객은 지나가다 멈춰서서 구경한 이들까지 눈대중으로 치면 1000명 가까이 될 듯 싶었다. 관람객도 외부에서 모아온 게 아니라면 이 섬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 셈이었다. 편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으며 그건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 실은 본질적으로 상금 받자고 나온 대회에 구경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눈여겨본 이들은 없었을 테고 눈에 띄게 적으면 다소 뻘쭘하며 많으면 흥이 날 딱 그만한 수준이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리본과 꽃종이를 뿌렸으며 소란스럽지만 멜로디는 괜찮은 빠른 템포의 음악이 광장을 적셨다. 그들과 어울리는 동안 참가자들은 점점 굳어져 있던 입가가 풀어졌고 구경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높은 무대를 눈앞에 두고 참가자들은 주의 사항을 숙지하며 5행 10열로 섰다. 음악이 바뀔 때마다 한 명씩 올라가서 개인기를 보일 차례였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개인기라고 할 만한 것을 보여줄 시간 여유는 없으며 배경음악의 선택권 또한 없으니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댄스나 워킹 외에 다른 독특한 컨셉을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 특이한 경우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간단한 무술을 선보이겠다는 요단자 참가자가 있었으며 짧은 마술쇼를 하겠다고 달걀과 손수건 따위를 챙겨 나온 이도 있었다. 중앙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오지 않는 이런 작은 행사로 연예계 진출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다 참가자들의 목표는 오로지 우승 상금에 집중된 해맑고 투명하며 단순한 대회였다. 내륙 도시에서 열렸던 예심 서류에만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들었고 그중 본선에 뽑힌 50명이 이곳까지 왔다. 평균 연령 2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된 생업이 따로 있는 일반인 참가자가 노릴 수 있는 상금 규모로는 거의 최대치라고 보아도 좋았다. 약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비롯하여 주최 측의 고압적인 관리 등 잡음의 소지가 없진 않았으나 그것은 일반인 대회치고 거액의 상금이 걸렸기 때문일 터. 게다가 이런 지역사회 이벤트는 대회 주체가 직영하기보다는 대부분 넘겨받은 기획사들이 실무 집행을 하며 이 뜨내기 외주 계약직 노동자들은 행사를 사고 없이 성사시키는 데에 온 신경을 기울이게 마련이므로 이들이 참가자들 정서까지 세심하게 돌보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경직과 오나, 불쾌와 유쾌를 대중 없이 오가는 분위기에서 어쨌든 퍼레이드는 열렸고 1번 참가자가 막 무대에 올라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 때였다. 고조되는 박수 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군함조와 같은 속도를 내며 빠져나가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1번 참가자의 가슴에 묵직하게 안겼다. 무대 아래의 구경꾼과 대기 중이던 참가자들 모두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광장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1번 참가자가 자신의 가슴을 천천히 내려다보고는 그것이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날숨을 들이키며 저마다 입을 손으로 가렸을 뿐이었다. 1번의 눈이 흰자위로 뒤집히고 몸이 옆으로 기울어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쿵 소리와 함께 1번의 다리가 조금 위로 들렸다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외마디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이게 웬 사달이며 진행 요원들은 다 어디서 뭘 하기에 이런 장면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지 몰래 카메라로 여기기엔 아무래도 실제 상황인데 자신들은 각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지 참가자들이 두리번거리며 의문을 가질 틈이 없었다. 최초의 화살이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 듯 곧 홍해처럼 갈라지는 관중 사이에서 한 무더기의 화살이 무대 위로 빗발쳤다. 쓰러진 1번을 살피러 나갔던 2, 3, 4번 참가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거나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새 없이 각각 목과 등에 화살을 맞고 무대 위에 쓰러져 몸이 차곡차곡 쌓였다. 비거리가 충분치 않았던 화살 가운데 일부는 이제 막 아우성을 치며 도망치는 자들의 등에 꽂히고 팔을 찢었다. 흩어지던 이들은 다른 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르고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었다. 대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이런 섬마을에서 뭘 요구할 구석이나 전시 효과가 있다고 테러라고 했을 적에 바로 떠오르는 TNT 폭파나 총기 난사가 아닌 화살비라니. 그 때문에 상황 파악, 이것이 무대 연출인지 사건 사고인지 빠르게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을 두고 무언가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토를 달 사람은 없었다. 참가자들도 이미 부채니 공인이 양산을 비롯한 각종 소도구를 내던지고 달아나고 있었다. 참가번호가 40번대였던 편은 무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고 그 덕에 다른 이들과 덜 엉키어 빠져나갈 수 있었다. 무대와 가까웠던 참가자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려다 67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었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발목이 도저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각도와 방향으로 꺾인 이들도 있었다. 발목 꺾인 이들을 보고 다른 도망자들이 제 구두부터 벗으려 했으나 메리제인 슈즈는 발목에 단단히 감긴 가죽끈이 풀리지 않았고 뒤꿈치를 감싸는 갑보가 전혀 없는 샌들도 아무리 잡아당긴들 가죽에 붙은 발바닥이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 구두를 벗을 생각조차 못하고 달리던 이들은 보도블록 틈새에 힐이 끼었는데 발을 뽑으려 해도 보도블록은 지옥에서 넝쿨을 뻗어 올라온 생물체인 양 힐 끄트머리를 악물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구두는 구두대로 끈끈이 주걱처럼 발을 감은 연쇄 상황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최 구두는 왜 벗겨지지 않는지 헤아릴 틈도 없이 깨끗 발을 뛰던 참가자들은
목이나 머리에 화살을 맞곤 제 한쪽 발목을 잡아 감싼 자세 그대로 쓰러져 갔다. 광장은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진 이들의 피로 빠르게 물들어갔다. 도망자들은 어디서 이 많은 화살이 날아오고 조달되는지, 주체가 누구이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거나 파악할 계제가 아니었고 목적 또한 추측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편은 한때 운동을 하던 가락이 몸 어딘가에 미세한 흔적으로 남아있어 누구보다도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는 동안 공격 집단으로 추정되는 무리 30-40명을 볼 수 있었다. 저마다 쉬이에 화살을 매기거나 등에 맨 원통에서 새 화살을 뽑아내는 모습이 고시대 동굴 벽화 속 사냥꾼의 자태 그대로였다. 무리 속에서 눈에 띄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펴를 사냥꾼 하나가 발견하고 이쪽을 향해 쉬이를 겨눴다. 펴가 고개를 획 옆으로 젖힌 순간 뺨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화살 촉의 한기와 샘내가 느껴졌다. 펴는 그대로 돌아서서 전력 질주하다 급정거를 못하고 바로 앞을 달리던 한무더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 펴는 누군가와 엉켜 나동그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그대로 통과하여 달리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 외에 놀라움과 의아함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으며, 직전의 가속도로 저 혼자 넘어져 바닥을 굴렀다.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사람들의, 아니 환영들의 뒤꿈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럼에도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아 눈에 보이는 저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러나 돌아보거나 생각을 가다듬을 틈 없이 바닥을 짚은 펴의 손 바로 옆 보도블록에 퍽 소리와 함께 화살이 꽂혔다. 조금만 방향을 틀었더라도 새끼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게 틀림없는 자리에서 화살이 기다란 대와 깃이 파르르 떨렸다. 이쯤 되면 무엇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귀신인지 구별할 계제가 아닌데, 다음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데다 사냥꾼 무리와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만큼은 실체이자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설령 그게 아니라 이 모두가 누구의 농간이자 악질적인 대규모의 장난에 불과하더라도 펴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고, 다행히 이 힐이 촘촘한 블록 사이에 빠지거나 부러지는 일 없이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사고를 뒤로 미룬 채 그대로 달렸다. 좋든 싫든 오늘 하루 종일 힐을 신고 있었으니 걷는 데엔 웬만큼 익숙해졌지만 아킬레스건과 무릎이 새삼스레 비명을 질렀다. 펴는 그대로 망연히 뭉개고 있을 수 없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훔쳐보는 듯 하다가 슈쩍거리며 벽 뒤로 몸을 숨기는데 시선의 높이가 매우 낮은 걸로 보아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펴는 그리로 몸을 던져서 아이를 붙들었다. 정확하게는 붙들었다고 믿는 순간 아이가 사라졌고, 펴의 팔 안에는 따뜻한 유기체의 감각이 들어오지 않았다. 섬 전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두 눈으로 본 군중이며 어린이는 상당히 정교하고 사실적인 홀로그램의 일종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생각이 닿았고, 부딪히기가 무섭게 이들의 형상이 흩어진 것은
어디선가 섬 전체를 조망하고 감시하는 자들이 사냥감을 약올리며 수작을 건다는 뜻이었다. 더는 참지 못하고 편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절규는 고소하겠다는 부질없는 위협도 어서 모습을 드러내어 한판 붙어보자는 요구도 아닌 누가 어디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며 원하는 게 무엇인지와 같이 대부분 의문문의 형식을 띄었다. 이렇게까지 소리쳤으면 아까 본 사냥꾼들이나 그 일당들 누구라도 기어 나올만 했는데 골목길에 토해낸 울분의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만 맴돌다 증발했다. 외침이 사라진 자리에 좀 더 완벽해진 불안과 공포가 내 귀를 펼치며 표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때 누군가의 양손이 뒤에서 표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목을 졸랐고 순간적으로 표는 고개를 세게 젖혔다. 누군가가 그 뒤통수에 코를 맞은 듯 어깨를 타고 외마디 신음이 넘어왔다. 상대는 곧바로 소나기에 힘이 풀리고 싱겁게 나가떨어졌다. 돌아보니 산발이 된 블루 블랙이 생머리에 푸른 아이섀도우와 누드톤이 섞인 벽돌색 립, 가슴이 파인 연보라 미니 드레스, 표의 눈썰미는 그저 그런 수준이라 자신을 제외한 49명 전원의 자태를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의상 구색을 갖추고 있다면 분명 참가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참가자가 뒤에서 급습하여 목을 조르다니 표는 연보라 드레스의 멱살을 움키고 흔들었다. 상대는 뜻밖에도 코피를 훔칠 생각도 않고 탄력이나 된 듯 웃었다. 사람이었어. 진짜 사람. 빈틈없는 메이크업 위로 칠갑한 코피와 얼룩진 눈물이 기묘하게 부조화를 이루었으며 상대가 주저앉는 바닥에는 소변 지린내가 올라왔다. 연보라 드레스의 사람, 신 또한 눈에 보이지만 다가가면 잡히지 않고 흩어지거나 증발하는 사람의 형상을 목격하곤 이 거리까지 거의 혼수 상태로 도망왔다고 했다. 표가 겪은 과정 그대로 암만 힘준들 옷도 구두도 벗겨지지 않아 속이 끓는 동안 자신이 미쳐버린 건지 이곳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의심했는데 사람들이 코앞에서 사라지는 마당에 이 정도가 뭐 이상한가 싶어져서 어느덧 이 혼란을 자연스러운 현상 내지는 이 섬의 독자적이고도 자율적인 법칙처럼 받아들이며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도움이 될지 반대로 방해가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다만 이 혼돈의 무게와 밀도에 짓눌려 죽지 않기 위해 동행 중이었다. 걸어가면서 서로가 본 것과 추측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표는 생존에 별 도움되지 않는 한 조각의 결론만을 얻을 수 있었다. 이곳은 어떤 폭력과 죽음조차 낯설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숨쉬듯 일어나는 섬이고 이 걸음의 끝에 정처가 있을 리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으리라는. 여기 사람들은 시민이고 경찰이고 간에 합심하여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불러들인 것이며 이상한 일은 이 섬에 오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자네는 그럼 메일을 받고 참가 신청서를 낸 게 아닌가? 신이 물었다. 누구더러 다짜고짜 자네라고 말을 낮추나 싶었는데 강철의 가면처럼 지워지지 않는 풀 메이크업 아래로 드러난 신의 얼굴에서 완전히 감추지 못한
주름살 몇 가닥을 편은 뒤늦게 관찰할 수 있었다. 편은 메일을 받은 적은 없었다. 아니, 한 통 받기는 받았다. 펴가 아니라 한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느라 베란다로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모니터에 신규 메일을 알리는 아이콘이 반짝였고 전멸을 반복하는 모양이 거슬려서 편은 어차피 스팸이려니 하며 좌클릭했다. 그것이 업무 연락이 아닌 걸 알게 되고서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 보았는데 그 내용은 홈페이지 링크가 따로 없이 이 메일로만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는 여장 대회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행사 일정이 비교적 상세한 데 비해 주체는 무슨 위원회라고만 되어 있을 뿐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여장은 무슨 여장, 그건 소시적 학교 축제나 수련회 때 서로 웃기자고 하는 일인데 싶어 편은 입에 머금었던 술을 모니터에 뿜을 뻔했다. 아무나 골라 무작위로 보내는 스팸이라 쳐도 일단 테마가 여장이라면 남자만을 수신자로 설정하고 돌린 단체 메일을 터였다. 올해 무려 4회째 행사라는데 편은 2년에 한 번도 이런 메일을 받아본 적 없음은 물론 이런 대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게 됐으므로 혹시 한이 뭔가 남다른 취향을 가진 걸 푸느라 어느 클럽이나 그다지 산뜻 담백하지 않은 소수 정예 사이트에 가입하는 바람에 이런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됐나 보다고 판단했다. 분장 도구 및 의상 일체 플러스 숙식 및 교통 일체 주최 측에서 제공, 개인 소요 경비 영원, 우승 상금 5천만원, 이런 대회에 우승 상금이 5천만원, 5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는데 마침 통화를 끝낸 한이 다가와서 편은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뭐냐? 너 이런 데 관심 있었냐? 여기 나가게? 그러자 한은 무심한 얼굴로 메일을 훑곤 약간 귀찮다는 기색을 띠며 메일 화면을 끌어내렸다. 뭐 별거 아니야. 그래놓고 표가 그러냐 하며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물러나자 한은 오히려 표에게 은근히 청하는 조로 달라붙었다. 우리 부서가 그 무슨 별 같지 않은 지역사회의 모델링 뭔가 하는 사업에 좀 선정되어서 말이다. 샘플링 차원에서 여기 꼭 참여하라네. 우리 아줌마 부서장 있지? 근데 난 영 적성에도 안 맞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 네가 좀 나갈래? 여자 옷을 어떻게 입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째서 회사용 이메일로 이런 게 왔는지 편은 그제야 이해했으나 미치지 않고는 못 입는 걸 상대방더러는 태연히 좀 해달라는 한의 염치 수준의 코웃음이 났다. 그 시큰둥한 반응에 한은 왠지 조급해진 듯 거의 매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내 말은 너는 그래도 대학 축제 때 한두 번 해봤으니까 나보단 좀 익숙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주말 끼어있고 월차 따로 낼 필요도 없고 네가 내 이름으로 다녀와서 보고서 좀 대신 써주면 안 되겠냐? 내가 꼭 사례 크게 한다. 형식 자유롭게 그냥 일기처럼 적어도 되고 사진만 좀 많이 찍어오면 된대.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내가 그때 집안에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래. 마치 처음부터 집에 부른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듯 간청하는 데 이르러서 표가 눈치챈 점 두 가지. 먼저 하는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재미로 넘기거나 불가피한 업무로
간주하는 수준이 아닌 거의 혐오와 공포에 가까운 불균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과 어쩌면 그의 부서장은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작지 않은 말썽을 일으킨 한에 대한 분노 표출 내지는 제재 차원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켰으리라는 거였다. 그렇다면 더욱 타부서인 사람인 자신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행료는 펴가 짧게 묻자 하는 손가락을 셋 펴 보였다. 사람 알기를 제 턱짓으로 부리는 종으로 아는 한다운 제안이었다. 이 새끼 봐라. 사람을 여장식이나 시키고 30으로 때우려 들어. 심지어 업무 관련 사항이면 네 실적이 되는데 아니 300이야. 5천만 원의 상금이란 이후 연예계나 방송 데뷔가 부상으로 따라오거나 어느 소속사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거나 하여간 후속 활동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썩 괜찮은 스폰서가 붙지 않으면 책정되기 쉽지 않은 규모였다. 어딜 봐도 이런 지역사회의 일회성 잔치로 소비해도 좋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고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나랏돈이 당최 어느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탕진되는지 대대적인 감사라도 벌여야 할 터였다. 편은 반신반의하며 메일로 신청서를 넣었고 만에 하나 10원 한 장이라도 참가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라거나 그 반대로 체류비 및 각종 소요 경비를 입금할 계좌 번호를 적으라든지 아무튼 그 비슷한 내용의 회신이 오기라도 하면 어느 산골에 나물 캐는 어르신들께도 안 통할 초보 수준의 사기로 간주하여 한 해 부탁이던 그의 부서장 지시든 다 필요 없고 무시할 생각이었는데 참가 신청 완료 고지를 비롯한 각종 안내문만이 첨부 파일로 왔다. 1차 서류 심사 후 경비는 당일 출발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추가 안내와 함께였다. 서류 통과 후 날짜가 닥쳐오는 동안 편은 제가 건널 돌 다리의 두께와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검색어를 넣어 보았는데 전 연령, 열람 가능한 여장대의 검색어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축제나 학예회 동영상을 결과물로 띄웠고 그 사이사이에 검색이 잘 안되는 익명 게시판 등에서 2년 전에 대회 참가 경험담이나 인증샷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남자인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화장이나 의상이 잘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4대장 이상으로 행사 현장 사진이 더 발견되지는 않았다. 사진에 대한 부연으로는 장기자랑 시간에 조금 민망한 연출을 하는 팀이 있었지만 다들 웃어넘길 수준이었으며 그래봤자 그 장소에 여자라곤 스태프와 관객뿐이었으므로 참가자들이 눈살 찌푸릴 일은 딱히 없었고 합숙하는 동안 사람들과 자연스레 친해진 한편 나중에는 서로 화장도 해주고 놀기까지 했는데 자신이 받아온 장려상은 작은 도금 상패와 상금 30만 원이었다는 참가 후기가 나와 있었다. 후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고 집행이 전체적으로 어설프다는 점 외에 행사 자체에는 수상한 부분이 없어 보였다. 어쨌거나 당일 현장에서 낌새가 별로다 싶으면 돌아 나오면 될 일, 회사에서 휴가를 내지 않고도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여운거리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오전 표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은 집결지에서 접수 번호 순서대로 진짜 봉투에 든 현금을 받았고 참가자들은
이미 고지된 대로의 행운임에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타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조금은 난처하다는 듯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수령하고 사인한 이상 이대로 입 씻고 돌아설 수 없다는 공감의 분위기가 그 자리에 형성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몸짓과 약간의 기대감이 스며든 얼굴을 하고 준비된 여객선에 승선했다. 이튿날 오전을 지나 분장 과정부터 공기가 냉각되고 표가 검색한 글들과 좀 다르다 느낄 때까지는 아무런 이변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는 한이 왔어야 할 자리, 한의 메일을 먼저 열어보고 대행 수수료 300에 넘어간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었으나 그것이 목숨값이 되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편은 떠올릴 수 있는 온갖 욕설을 바닥에 개원했다. 서로 전혀 접점이 없는 신과 한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어째서 그들에게만 매일이 갖는가를 생각하다 문득 맥락없이 떠오른 설마에 가까운 가정 하나가 있었다. 편은 신의 손을 떨쳐내며 거의 분풀이에 가까운 말투로 물었다. 아니라면 죄송한데요. 아저씨 혹시 예전에 아무 일로든 집행유예 받거나 징역 살거나 한 적 있습니까?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신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어디서 뭘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네만 예전에 기간제 여교사 하나랑 좀 트러블이 있긴 했는데 뷰니 징역이니 말이 심하구먼. 아무려나 협의 잘 봐서 교육청에서도 아무 문제 아니라고 인증해주고 잘 해결해서 덮었는데 그게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합의, 기간제, 여교사, 교육청과 같은 키워드에서 문득 떠오르는 여러 편의 미디어 단신이 있어 편은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맴도는 단신 속의 말들, 딸 같아서 평소 가족 대하듯이 오해가 있는 듯 모함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했다면 성의껏 사과를 전하며 그 말들은 한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수많은 우아한 말들과 맥락도 내용도 조금씩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연인이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통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별했을 뿐 이별 후에도 관계를 간혹 이어왔음은 성인 남녀의 그때그때 판단과 자기 결정권에 따른 행위로서 그 어디에도 확신 따위 없었으나 편은 비로소 아기에 가득 찬 초대장, 상금이라는 포장지에 담긴 내용물의 성분을 어렴풋하게나마 더듬어 나갈 수 있었다. 비록 그것이 벗겨지지도 찢어지지도 않는 옷과 구두의 분자 구조까지 규명해주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크고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고서라도 명세서에 알맞게 지급되지 않은 과오의 우수리를 목숨으로 받아내려는 이들이 어딘가에 실제한다는 짐작만은 할 수 있었다. 메일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참가 신청은 왜 하셨어요? 안 해도 그만일 건데 아저씨 같은 분들이 도전하기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대회였을 텐데요. 젊은 애들도 아니고 아저씨가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 입는 데까지 올 결심을 한 건 뭐가 있어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신은 여전히 우물쭈물 혼잣말처럼 주워 섬기기를 합의금이랑 쓰면서 이래저래 돈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한은 이 일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거의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해가며 제 등을 떠민 것인지 부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애당초 거짓말이며 실제로 있었던 것은 지시가 아닌 익명의 협박이었을지 하는 이 문제를 다만 신체적, 정신적 거북함과 망신살로만 여겼는지 설마 다시 못 돌아올 길인 줄 알고서 대타를 보낸 건지 어느 쪽으로 가정해도 속이 뒤틀리기는 매 한 가지인 가능성들이 욕지거리와 욕지기 사이에 끼어들어 타래를 틀었다. 인터넷 후기 같은 거야 작성 날짜며 사진이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부분. 편은 그 정도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고작 300이라는 그것도 구두 계약에 제 생사를 팔아넘긴 것이다. 이제 실마리 한 올을 겨우 붙들었다고 해서 탈출 방안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은 49명의 참가자들과 무관하며 그들과 달리 그 전에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 없는 사람으로서 친구 대신 반 이상 장난삼아 아니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어쩔 수 없이 왔을 뿐 그 전까지 오직 충실하게 살아왔을 뿐인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한데 뭉뚱그려 사냥 대상이 되기엔 억울하다는 탄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까 그 사냥꾼들을 찾아가 통사정을 하는 게 나을까. 그들은 이쪽이 보이기만 하면 문답무용으로 싸버릴 터다. 대규모의 사실적인 홀로그램이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겠고 이런 번거로운 수작을 벌일 인원이나 자금 또한 거액의 펀딩을 유치 동원했다 치고 광장과 거리와 빌라로 미루어 분명 이곳에 존재할 민간인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나 가정하고 그러고 보니 작심하고 악의를 품으면 세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란 무엇 하나 없는 셈이 되나. 편은 지금 이 거리와 골목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신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쁜 꿈의 한 장면이기를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차라리 누군가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이미지에 불과하기를 바라는 한 가닥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바다 쪽으로 가면 통통배나 뗏목이라도 있겠지요. 편은 중얼거렸다. 행사 도우미들과 이 무대의 설계자들을 비롯하여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 최소한의 교통편은 남겨두었을 테며 그들이 타고 왔던 배와 같다면 화물칸에 숨어들 자리쯤은 있을 터였다. 뭐가 됐든 전 여기서 나가야겠으니까요. 같이 움직이실 거면 확실하게 합시다. 누군가의 눈에 띄기라도 하는 순간 전력으로 뛰어야 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뾰족구도 신고 이 상황에 아저씨까지 돌봐드릴 여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 씨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다. 경찰이나 관공서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다못해 구멍가게 같은 거라도 찾아서 숨겨달라 하지 않을 건가. 아마도 그는 줄곧 그런 세계에서 살아왔을 터였다. 씨는 어차피 만일의 경우 각자 도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간신히 발견한 생존자를 놓치기가 불안했는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를 따라가겠네. 그렇게 말하는 신의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편은 자신이 얼마나 무고하며 불의의 피해자인지에 대해 해명하고 싶은 그러나 해소할 길 없는 충동으로 인해 아들의 난린이 최고조로 치솟은 상태였고 뒤미쳐 오는 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자신만은 살아서 이 섬을 나갈 자격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므로 그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저만치서 아지랑이의 흔들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 여자의 형상, 어차피 홀로그램임에 틀림없을 그것을 향해 강목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바닥을 관통하여 어깨까지 진동이 타고 올라오는 둔탁한 타격감에 제가 휘둘러 놓고 의아함을 느끼며 펴는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쓰러진 여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생생한 이물감을 펴의 구두코까지 전달했으며 육중한 장년 여인이 맸던 에코백에서 흘러나온 몇 개의 과일이 천천히 굴러갔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내 잘못 아닌데, 여기 진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고, 입으로 들어오는 눈물과 콧물에 짠맛 대신 쓴맛이 고였다. 그렇게 문질러도 꿈쩍하지 않았던 화장이 이제와 조금씩 지워지는가. 거울이 없으니 확인하기 어려우나 펴는 손등으로 제 얼굴을 문질러 보고 검정색 아이라인과 와인색 치크 섀도우가 조금씩 묻어나는 걸 알았다. 펴는 문득 망자의 에코백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고개를 내민 흰 종이를 발견하고 집어서 펴보았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다른 이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런 상호 파괴적인 게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누구든 이걸 발견한다면 가져가서 드세요. 그리고 부디 온 힘을 다해 도망치시기를. 작년에 평범한 여인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어느 길목인가 눈에 띄게 내려놓으려 했던 파스텔 톤의 에코백 안에는 과일 말고도 빵과 생수 등 각종 식량이 그득 담겨 있었다. 그때 펴의 뒤에서부터 한 무리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어느새 밤으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펴가 뒤돌아본 자리에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등에 4-5개의 화살이 꽂힌 채 엎어진 신이 있었고 달빛을 등지고 서서 펴를 둘러싼 이들은 검은 후드를 쓴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갑론을박했다. 화장이 지워졌어. 그러게, 화장이 지워졌네. 그러면 이자는 집행 대상이 아니야. 그래도 봐. 그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저 나이 든 여자를 죽였어. 그러게, 화장이 반만 지워졌네. 반도 아니야. 3분의 1조차 되지 않아. 지워지다 말았지. 이건 순전히 우연 내지는 오류라고 할 밖에 어디에나 뜻하지 않은 실태나 예외는 있는 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발이랑 나머지 옷도 구두도 다 벗겨내자. 좋아. 허물이 벗겨지는 자는 무죄, 벗겨지지 않으면 유죄. 반만 벗겨진다니 대체 벗겨지다 만다는 뜻인지 벗겨지다 말아버리면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무엇보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즉결 심판을 내리려는 것인지 펴는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사냥꾼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행인들 67명이 한꺼번에 펴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다리를 하나씩 맡아 붙들었다. 몸부림쳐도 꿈쩍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거기 매달려 있기라도 할 것처럼 온몸으로 펴를 넘눌렀다. 펴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그들 중 누군가의 무릎 두꺼운 가죽 보호대로 튼튼히 감싼 무릎이 그의 입을 찍어 눌러 바닥에 머리를 고정시켰다. 이어서 몇 개의 손이 그의 가발을 잡아채자 펴는 두피를 타고 흐르는
더운 물기를 느꼈다. 연하문 개의 손이 덮쳐오는 틈새로 은색 초승달이 비쳤고 편은 자신의 모든 순간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과 달빛 사이에서 부서지고 있음을 알았다. 손들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당기자 그 전까지 피부의 일부인 양 둘러붙었던 한 커플의 옷이 떨어져 뜯어져 나갔다. 옷 곳곳에 붙어나온 살점에서 악취가 풍겼다. 네소스의 함정에 빠진 헤라클레스, 아폴론과의 내기에서 패배한 마르시아스, 에우리디케를 영원히 잃고 여인들의 원한을 산 오르페우스, 도래할 새 봄의 파종을 위해 제 몸을 바치는 디오니소스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육신이 찢어진 허구의 이야기 속 남자들은 하고 많았으나 이 순간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혀의 의식에 떠오른 것은 머리카락과 옷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수학자 히파티아 실존했던 그녀였다.